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동대장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서 오늘은 농장에서 일찍 복귀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비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거의 한 달 만에 내린 단비죠. 오늘은 집에 일찍 와서 어쩌다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군대 입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아니면 그냥 대충? 아니면 적당히? 그냥 시간만 때우다? 저도 벌써 제대한 지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많이 변화도 되었겠지만, 저는 주위 분들이 군대 간다고 하면 정말 너무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200만 원이라는 등록금이 없어서 사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면서 가난이란 장애를 이겨보고자 정말 수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쪽잠을 자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대 전의 생각은 그냥 군대 가서 대충 좀 쉬다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대 입대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몸에 뱄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생활 누구보다도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사회생활 경험 탓인지 신병 교육대 훈련부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찌 하다 보니 다들 힘들다는 수색 대대로 자대를 배치받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수색대라는 자부심에 심취되어 가지고 더 열심히 뭔가를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요즘은 사격하면은 이렇게 귀마개 같은 거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귀마개, 이 귀 보호할 수 있는 귀마개. 하지만 제 군대 생활할 때는 선임병들은 담배꽁초로 이렇게 이게 귀를 막고, 후임병들은 감히 그거조차 군기와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100% 노출된 상황에서 주로 사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수색대대 같은 경우는 주로 집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회에서는 사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집회 근무가 끝나면 주둔지 생활을 하면서는 그 남았던 잔량의 탄약까지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둔지 생활하면서는 굉장히 사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사격만 하면은 귀가 굉장히 많이 아려오고 뭐 며칠 동안 이게 이명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음대를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 96, 7년도에 군생활을 해봤던 분들이라면 아마 참았을 겁니다. 저도 물론 뭐 의문대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청력이 그 당시에 굉장히 후임병 시절에 굉장히 많이 손실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선임병 시절에도 저는 그때는 뭐 청력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으니까 뭐 담배꽁초 같은 거 끼지도 않고 그냥 뭐 사격은 항상 그렇게 해서 더더욱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제대 후에 뭔가 군대 가기 전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했고, 뭔가 직장을 잡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이 의사소통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취업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취업이 안 되면은 일단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24, 5년 전, 24, 5년 전에는 식당, 처음 한 게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뭐 매스컴에서도 물론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외식 산업이라고 지금은 굉장히 뭐 이 조리사들도 셰프로 이게 굉장히 많이 이 조리사 직업 자체가 이게 이 업이 돼 있지만 그때 식당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주위 분들은 아 젊은 놈이 뭐 할 게 없어서 저렇게 식당이나 하고 있나 참 한심한 눈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극복해야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아마 뭐 외식업 포함 한 30회 이상 창업만으로 청력 장애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나빠진 청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한 5년 전에 이 돌발성 난청이 겹치면서 오른쪽 청력은 이 기계로 측정해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이 누르는 그 실험을 해도 그 측정을 해도 제로 완전히 소멸됐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보청기를 껴도 이제 의미가 없고 지금 왼쪽 청력이 그나마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왼쪽 청력 보청기를 끼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 30% 정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모임이라던가 좀 시끄러운 데서는 뭐 거의 100%안 들린다고 할 수 있고요. 조용한데 뭐 그러니까 뭐 대학 강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 30% 정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청력으로 지금 간간히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정말 이 갑자기 청력 장애가 온다고 그러면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런 깜깜한 굴속? 깜깜한 뭐 이렇게 굴속에다 뭐 우리 여러분 아침에 깨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죽고 싶다는 생각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탈감이 빠져서 뭐 거의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다가 뭐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강제로 튀어나왔거든요. 이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보니 이거 가족들이 더 답답했겠죠. 가족들이 정말 계속 이게 알잖아요. 이게 보는 앞에서는 이게 눈물 흘리지 않아도 뭐 아침이면은 뭐 퉁퉁 부어 있고 온 가족들이 그랬었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마찬가지고 저희 뭐 가족들 뭐 친지 누나들 보면은 꼭 저를 보면 이게 눈물 많이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 이 제 장애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야 이게 내 정말 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니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청력 장애가 왔다 그러면 제가 과연 이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그 청력 장애 당시에 가장 제가 원했던 것들 보면 제 소원은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 거의 5살 6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 이제
딸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제 아들 딸들 목소리를 듣고 또 늦게 시작한 공부, 그 교수님들 얘기하는 강의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마칠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했어요. 물론 그냥 희망사항이었죠.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뭐 청력 회복되지 않았고 그냥 지금 뭐 간간히 학업도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배려해주고 같이 다니는 뭐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 학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배려해준 덕분에 아직까지 학업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아들 딸 목소리는 다행히 이제 보청기에 제가 적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안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상황이 그렇고요. 그 제 장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견돼 있던 장애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워낙 장애 아닌 장애, 그러니까 그 가난이라는 어떻게든 좀 이 불을 일궈보고 싶은 그런 정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제 몸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분들 거의 세네 배 정도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세네 배 정도 일을 했으면은 세네 배 정도 뭐 노화도 빨리 왔겠죠. 뭐 군생활에서 뭐 좀 다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뭐 국가유공자 신청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의무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국가유공자 아닌 장애자로 살아가도 있고요. 현재는 이제 뭐 청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향후 한 5년, 10년 후에는 뭐 왼쪽도 보청기를 끼더라도 오른쪽처럼 뭐 전혀 안 들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앞으로 5년, 향후 5년, 제가 5년을 장애를 살아왔잖아요. 이제 향후 5년 계획은 그동안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장애를 겪으면서 뭐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주위 분들한테 정말 그런 따뜻한 배려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지금 5년 동안 받았던 그런 사랑과 배려를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찾아보면 정말 그 암흑 같은 데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그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 지금은 그런 생각으로 아마 제 뇌에 한 70% 이상은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부터 제 장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아닌 뭔가 당당함으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뭐 구독자 10명, 현재 10명입니다. 10명. 뭐 물론 뭐 가족들이겠죠. 얘기는 안 해도 10명인데 어찌 보면은 혼자 떠드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 이 독백과도 같은 적인데 굉장히 좀 뭐 뭐랄까, 그냥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 없으면 정신 이상자로 볼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저는 이 당당한 대한민국 청력 장애자라고 정말 외쳐보고 싶고요. 지금 많은 장애를 갖고 대부분 중도 장애자가 많습니다. 제가 장애를 겪으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이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중도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뭔가 희망을 주고 정말
요즘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런 행복을 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길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지금 이렇게 뭐 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후에라도 이런 영상을 보게 돼서 뭐 편집을 좀 잘하시는 분이나 뭐 수월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제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장애인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힘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실패잖아요, 사실. 어떤 일이든 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실패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오를 수 있고 언젠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데 90%까지 99%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너무 이게 버겁고 힘들어서 거기서 포기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실패이기 때문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뭐 미약하지만 저 행동대장 한번 믿어보고 한번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제 채널을 구독하는 분, 뭐 앞으로 구독하실 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좀 천천히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돈, 돈 크게 의미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물론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데요.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이 가난이란 장애와 이 청력 장애를 바꾼 꼴밖에는 안 되잖아요. 항상 조심하시고 이 장애라는 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장애들 너무 뭐 부족하거나 뭐 어디 아픈 사람 그런 취급하시지 말고 그냥 당연히 내 이웃, 내 가족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뭐 다른 게 없고요. 생각하는 건 오히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우리 비장애인들보다 더 생각이 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